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화에 대항해 16세기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 17, 18세기 동인도 회사 등 지난 3편의 영상을 정리하는 의미로 아시아의 세계 패권이 언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GDP를 통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전에 이미 시작된 중국의 패권을 향한 흉노와 한나라의 각축전에서 한 무제에 의하여 흉노가 서쪽으로 밀려나고 약 200년 후 훈족이 등장하여 게르만족을 더욱 서쪽으로 밀어내자 갈 곳이 없어진 게르만족은 로마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로마는 동서로 분열되었고 496년 서로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였으며 동로마는 이후 1000년을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시아 제국의 압박에 영토를 상실하면서 15세기 중반 오스만에 의하여 멸망하였죠. 한편 중세에는 유럽이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우위를 시험 또는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3, 14세기에는 몽골이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하여 철저히 유린당하는 등 중세까지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초에 당시 해상 패권을 쥐고 있던 명나라가 해양 정책을 버리고 고립주의를 택하며 탐험을 중단하자 명나라를 대신하여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들어가는 등 16세기부터는 서유럽이 서서히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이때가 유럽의 힘이 아시아에 미치게 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에서 유럽이 아시아 문명권을 앞섰다고 볼 수는 없었죠. 오히려 당시 아시아는 유럽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6세기는 유럽이 향신료처럼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물건을 아시아로 찾아 나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부의 균형이 유럽으로 넘어간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6세기 세계 10대 도시에 서유럽은 8위에 파리만 올라가 있을 뿐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2위 런던, 6위 파리, 7위 나폴리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아시아 국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면 3위와 5위에 도쿄와 상하이, 10위에 캘거타가 있을 뿐 대부분의 도시는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GDP 추이를 살펴봐도 유럽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1500년에는 빨간색의 중국과 주황색의 인도가 하늘색의 서유럽에 앞서 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인 1820년에도 여전히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도를 합치면 전 세계 총 생산의 거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추려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여전히 아시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1인당 GDP를 살펴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00년경부터 유럽 국가들의 1인당 GDP가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해서 중국이 19세기까지 계속 약 600달러 수준에서 머무는 동안 유럽은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비록 생산 총량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지라도 생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유럽이 15세기에 이미 아시아를 넘어섰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요약해보면 경제적으로는 19세기 이후 서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고 15에서 18세기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유럽의 경제적 우위를 설명하는 용어인 대분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기란 동서양의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지게 된 분기점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서양은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본 집약적 생산체제로 들어선 반면 동양은 노동 집약적 생산체제에 머물며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는데 대분기는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했고 왜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먼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지요. 대분기 논쟁은 보통 세 가지 시각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각은 유럽 중심주의 사고로
16세기 이후 서양이 동양보다 생활 수준이 우위에 있으므로 산업혁명 역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서양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주장은 위 GDP 통계를 통하여 생각해 볼 때 그다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유럽 중심주의를 수정하여 19세기 아편전쟁 이전까지 동양은 서양보다 생활 수준이 더 높았거나 최소한 비슷했으며 산업혁명도 경제발전 수준이 아니라 석탄을 쉽게 채굴할 수 있는 탄광의 존재나 해외 식민지를 통한 식량과 자원 조달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우연히 서양에서 먼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케네스 포머란츠가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해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수정주의는 전통적 주장의 수정주의의 반론을 수용하여 18세기까지 동서양의 생활 수준이 비슷했음을 인정하지만 영국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16세기에 이미 예외적으로 생활 수준이 다른 국가를 앞질러서 산업혁명이 결국 영국에서 먼저 발생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재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전통적인 유럽 중심주의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주 전 제 영상에 어떻게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고 생각하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역사 공부를 해오던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물음과도 일치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아시아를 점령하는 16세기부터 아니면 네덜란드와 영국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차지하는 18세기 중반으로 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중국이 무너지는 19세기 아편전쟁부터일까요? 아무쪼록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동서양의 패권 다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분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고 영상의 설명 역시 위키를 통하여 가볍게 접근한 것이어서 영상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